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창의적 스타트업 첫걸음 13주차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중간고사 과제물 제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수업 소감 느낀 점 우리 쓰라고 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대다수 학생들이 우리 좋게 우리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다니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강의가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업 방식도 제가 매주 한번 바꿔보고 여러모로 우리 효율성 있게 해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좋은 지적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펜으로 그죠? 우리 좀 강의 내용에 좀 체크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펜으로 하다가 우리 중간에 또 안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펜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편집 과정에서 이게 날아가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펜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녹화하는데 좀 에러 사항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PPT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잘못 눌리다 보면 다음 슬라이드로 녹화가 하는 중에 또 넘어가 보면은 또 새로 또 시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또 노트북하고 우리 데스크탑하고 같이 혼용하다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우리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원래 이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창업 아니더라도 이 수업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오늘 또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 보겠지만은 상당히 넓은 분야, 일반 상식, 시사 되는 공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좀 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분 수업이 너무 길다.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거는 내가 내 욕심으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동영상도 재밌는 것도 삽입하다 보면 또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킵할 건 하고 들으세요. 뭐 굳이 또 지루하다 그런 거, 지루하다는 하는 거는 제 잘못이겠지, 그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재미가 없게 하기 때문에 지루한 건데 이거는 이제 미안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듣다 보면은 이제 관심 있게 듣다 보면은 지루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한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시간은 이제 맞춰서 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총 15주 동안에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원래 100분 수업인데 100분 수업을 50분으로 하다 보니까 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수업 시간에 또 다른 일반 이야기도 많이 해달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거의 한계라고 봅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있고 또 저한테 상담하고 싶은 학생들은 오세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또 이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우리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또 좀 덜한데 녹화하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 사실은 또 해놓고 제가 또 수업을 제가 녹화한 걸 또 들어보잖아요. 듣다 보면은 내가 들어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 그럼 고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또 온라인 강의를 또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거기는 보면 이제 전부 다 대본을 보고 한다고. 우리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그냥 메모를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점, 우리 감안하시고, 앞으로 남지 않는 시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다음, 수업 시작,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은 기술 창업 마케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마케팅. 여러분들 우리 창업의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죠? 창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창업의 아이템, 그죠? 아이디어, 아이템.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오늘 창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자금 조달. 그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 일단 창업이 그게 중요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할까요? 아니죠. 흔히 우리 사업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돼. 나는 마케팅을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창업에 성공하려면은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여러분들 이 마케팅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마케팅에서 이야기 해봐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할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의 환경 분석이나 전략스러 또 마케팅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홍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기술 창업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창업의 3대 요소가 뭐죠? 창업의 3대 첫째, 우리 아이템 이야기해서, 그죠? 기술 아이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가 정신. 세 번째, 뭐죠? 우리 자본, 돈, 자금 이야기해서.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돈, 이 경영 활동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죠? 우리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업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인데 마케팅이 뭐냐?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마케팅은 우리 TV 광고나 신문, 광고, 그죠? 이러한 그 협소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광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내 회사에 나의 제품을 알리는 거, 선전해가지고 알려서 물건을 이제 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한 일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펜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요 마케팅. 우리 마케팅은 우리 흔히 제일 가장 쉽게 생각하면 밑에 영어로 봅시다. 요 마케팅이죠. 그죠? 마케팅은 뭐냐? 우리 마켓이잖아요. 마켓이 뭐죠? 우리 시장이지. ing. 행한다는 거잖아. 현재 진행형. 이게 바로 마케팅에서는 시장 플러스 ing 이거를 커스터머야. 우리 손님의 고객에게, 그죠? 고객의 시장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 자, 그럼 한번 영어로 봅시다.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그랬어. 기업의 우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제품 및 서비스? 말은 두 가지지만은 같은 거예요. 같은 제품이야. 눈으로 보이는 제품은 우리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은 서비스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 창업의 3대 요소의 첫 번째 아이템이죠. 그죠? 우리 제품 및 서비스 그랬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제품,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 고객 니즈를 갖고 우리 니즈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고객 니즈. 상당히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욕구, 원트라는 게 있어요. 원트, 욕구. 그 다음에 디마인드, 수요가 있어요. 이해 다 하겠죠? 우리 고객의 필요한 거, 그죠? 필요한 것이 뭐냐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욕구, 그 다음에 수요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 가장 우리 또 기업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응?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치, 고객에게 뭘 전달해야 된다고? 우리 가치를 전달한다 그랬어. 그럼 가치가 뭐냐? 잘 알아두세요, 그것도. 이 가치가 바로 이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영학에서는 가치 제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치 제공은 우리 이제 회사에 나의 제품을, 이 제품이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 고객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가치와 그냥 제품과 뭘 제공하죠? 우리 만족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우리 이 단어에 상당히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여 기업과 고객, 그죠? 우리 기업과 고객 중요한 거죠, 그죠? 회사와 우리 손님, 고객 간의 관계를 구축하며 이러한 관계가 다시 시장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수요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 조사도 하고,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의 욕구 니즈 수요가 재창출되는 순환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환 과정. 그죠? 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 우리 범주를 보면요. 오른쪽에 나온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케팅의 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예, 여기서부터는 우리 교수님 얼굴이 이제 안 나옵니다. 나오게 하면은 또 용량이 너무 커서 우리 편집하는데 에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안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자, 창업 마케팅의 정의와 특성. 창업 마케팅은 어때요? 우리 기존의 마케팅과 비교할 때 창업 기업의 우리 기업가 정신이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기업은 고객을 새롭게 창출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마케팅은 우리의 그 기업 제품의 서비스를 구매할 만한 이 고객을 유인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 탐색,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위험 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마케팅은 어때요? 여기 펜을 사용할게요. 우리 창업 마케팅은 우리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여서 고객 중심의 기회를 탐색한다. 항상 우리 고객 중심이에요. 그죠? 우리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의 그 기회를 탐색하고 포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죠? 탐색은 관찰하는 거고 포착은 잡는다는 뜻이에요. 찬스를 잡아서 일련의 과정을 한다는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창업기업의 특징은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업기업은 뭐죠? 우리 말 그대로 신생기업이죠. 새로 탄생한 기업이잖아. 그래서 신생기업이라고. 두 번째, 기업 규모가 작죠? 영세성입니다. 영세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동성. 자, 한번 창업기업은 볼까요? 신생기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시장 진입과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있는 거겠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새롭게 설립된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기적인 고객관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신뢰도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의 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마케팅 매니저 추가 구성원으로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다 그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세성,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 창업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마케팅 전략 실행에서 필요한 예산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또 제한된 자원이겠죠. 그래서 새롭게 착수하는 활동들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는 거예요. 돈은 적고 활동은 크게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겠죠. 그죠? 그다음에 불확실성. 말 안 해도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업동성. 창업기업은 신제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므로 행보가 상당히 격동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창업기업의 우리 마케팅 활동의 좀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중간고사에 우리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 묻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기술 마케팅을 강의를 하는 중에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거든. 자, 이게 뭐냐면은 주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신규 진입이 쉽고 경쟁력이 매우 심한 레드오션 시장에 존재하는 창업의 유형 하면 이게 무슨 창업인지 알아요?
이런 창업이 우리 생계 창업이에요. 우리 대부분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계 창업의 규모가 많이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거는 뭐,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 국내 치킨집이 36,000개가 있답니다. 36,000개. 근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있겠지 하고 생각하지. 그러나, 오른쪽에 보세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5,430개.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그 데이터지만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내 치킨집이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 자,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36,000개, 36,000대 35,430. 그 다음에 99하고 88은 뭐예요? 9988. 여러분 질문을 하면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99%가 중소기업,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게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9988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영업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계창업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수익이 어떠냐?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우리 적자와 무수익 100만원 벌어서 여러분 창업해서 100만원 벌어서 돼야 안 돼요? 월. 우리 27% 거의 30%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창업을 해서 100에서 200만원 벌어서 되겠습니까? 안 돼. 이 56%나 이 200만원 돈 못 벌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200만원, 300만원은 이것도 큰 금액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기업은, 우리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 기업의 기능이 많아 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는 기업가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업가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했잖아. 그죠? 내가 만든 제품으로 우리 사회에 무슨 변화를 시켜줄 수 있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의 그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계창업은 대부분 보면은, 제가 지금 생계창업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숫자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10명을 창업하면은, 한 명이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창업은 그냥 영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그렇게 굳이 권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우리, 방금 본 그 생계창업과 우리 이 기술창업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는 초인류 대학의 창업 성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실리콘밸리를 지탱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가 센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에는 우리 동문 기업 수가 39,900개예요. 여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 구글, 야후, 휴랩, 패커드, 시스코, 나이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우리 동문 기업들인 거예요. 여기서 약 540만 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가 연 매출액 있잖아요. 2조 한 7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2조 7천억 달러. 우리 2조 7천억 달러면은요, 우리 세계 5위 경제 규모인데, 우리 유럽의, 우리 프랑스 경제 규모하고 우리 맞먹습니다. 막 유럽의 그 이태리, 프랑스 그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까지 맞먹는 수준이에요. 우리 MIT, 우리 공과대학은 뭐냐? 25,800개에서 330만 개의 일자리를
하고 우리 매출액이 1조 9천억. 세계 9위의 경제 규모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한국의 우리 경제 규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 대학 이런 대학이 하나의 우리 한국에 오면은 우리 경제 문제가 전부 다 해결 다 되는 거야.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대학에서 우리 이러한 이 창업 공부를 하고 우리 기업가 정신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은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이게. 그죠? 우리 카이스트나 우리 포항, 포스코, 여기서도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창업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죠? 우리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전부 다 중퇴를 했어. 우리는 중퇴하지 않잖아. 졸업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그 사소한 저는 강대도 하나의 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창업과 우리 생계 창업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술 창업이다. 우리 이 숫자. 그러면 36,000개, 9988. 이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36,000개가 아니라 한 10분의 1로 줄여도 된다고 봐. 왜? 창업자는 창업자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 미용실 많이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영업자들끼리 경쟁은 그렇게 바람직하잖아요. 우리 경쟁은 우리 국제적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그죠? 그렇게 서로 회사가 작은 회사는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큰 기업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업 마케팅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 창업 기업은 어떤 창업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프로세스는 창업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관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지난주 시간에 우리 창의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 기회 포착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우리 창업자는 이 기회를 탐색하는 겁니다. 탐색하고 우리 점검하고 그래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가 우리 창업 마케팅의 우리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 이야기했죠? 기회 탐색, 기회 검증, 활용, 확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는데 탐색은 우리 제품에 대한 시장 니즈야, 그죠? 고객 니즈. 여기도 가격 책정, 그 다음에 고객에 접근 가능한 유통 전략, 그 다음에 우리 기회 확장은 목표 시장에 대한 촉진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면은 마케팅에 우리 다음에 또 나옵니다. 지금 여기 같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갈지 우리 4P라는 게 있어요. 그죠? 4개의 P가 있잖아. 4개의 P. 마케팅 4P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러한 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우리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회 탐색은 또 여기 이제 나오죠. 우리 이 용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가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제품이라서 시장에 우리가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이템 제한이라고. 아이템 제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가치 제한이라는 말이 있지. 그죠? 그래서 가치 제한. 그다음 두 번째, 시제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기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었으면 한번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잖아. 그래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품이 나오고 기회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가 새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분야. 우리 목표 시장에 프로모션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창업 마케팅에 어떻게, 그죠? 창업 마케팅이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면 돼.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기술 창업 마케팅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이클
포터에 그 바이브 포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브 포스.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마케팅에서. 우리 포터 많이 나오죠? 드러커도 나오고, 우리 그 포터도 우리 마케팅에서 많이 나와요. 그 바이브 포스 분석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래, 이게 뭐냐? 5가지 포스거든요. 5가지 포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저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거예요. 제일 중간에 산업 내의 경쟁자가 있다.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가 있고, 대체제, 구매자, 공급자, 이러한 우리 5개 포스가 있는데, 이 5가지 경쟁 세력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을 배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포터의 그 포스 분석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창업 과정에서, 그죠? 현재 마케팅, 경영학 마케팅은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여기 페이지에는 우리 포스에 대해서, 그죠? 우리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면은 더 빨리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바이브 포스 분석 경쟁 전략. 1969년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프린스턴 대학. 졸업을 앞둔 한 젊은이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학업과 운동 중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하느냐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젊은이는 전공인 우주공학과 기계공학에서는 우등상을 받아 우수 졸업생에게만 자격을 주는 파이베타 카파 클럽, 타우베타 파이 클럽에 가입했고, 미국 대학 체육협회의 골프 랭킹 톱 5에 들 정도로 뛰어난 운동 실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71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 73년에는 경영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개념을 산업 분석에 도입하며 경영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그 후 30년 넘게 경영학의 아버지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 경영석학 마이클 포터입니다. 이게는 마이클 포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경영전략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마이클 포터. 그의 이론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관통하고 있고 기업, 산업, 국가를 포괄하는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과 경쟁을 분석해 제대로 된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현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5편의 콘텐츠를 통해 마이클 포터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가 주장한 5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전반과 경쟁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기법인 5포스, 경쟁의 3가지 기본 전략, 환경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법을 익힌 후에는 이를 이용해서 경쟁 환경의 일반적인 특징과 전략적 의사결정 시의 요령을 배우면 됩니다. 이 중에서 5포스, 즉 5가지 경쟁 요인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산업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원인을 5가지로 찾았습니다. 이것이 5포스, 5가지 경쟁 요인입니다. 포터가 이야기하는 경쟁 관계를 정리하면 신규 진입자, 경쟁 기업, 대체제, 구매자, 공급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5개는 산업 내 경쟁 환경을 형성하는 주체이고 그 주체에서 뻗어나온 화살표는 산업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이 화살표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각 경쟁 요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의 위험입니다. 산업에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위협 정도는 진입 장벽의 높이와 기존 기업의 보복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 진입의 장벽이 높을 때 그에 따른 위협은 작아지고 신규 진입의 위협이 작을수록 그 업계의 경쟁도 억제됩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보복이 예상될수록 신규 진입의 위협은 작아집니다. 한편 신규 진입 기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새로 진입해서 얻은 이익이 진입 장벽과 보복에 따른 비용을 상회해야 하며 반대로 신규 진입에서 얻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거나 그 이하일 때는 그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매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업 간의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은 각 기업 간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산업에서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자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많은 것, 산업 성장이 더딘 것, 고정 비용, 재고 비용이 많은 것이며 차별화된 제품이 없고 구매자 교체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와 생산 시설을 자주 확충하지 않고 경쟁 기업마다 각각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그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정도가 클수록 산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다음으로 대체자나 대체 서비스의 위협에 따라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터는 같은 업계에 속하지 않아도 그 업계의 제품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는 제품은 모두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와 휴대전화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이지만 시간을 소비하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즉 포터의 주장대로라면 휴대전화가 음악 CD의 매출을 잠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계 외부로부터 대체제나 대체 서비스가 나타날 위협이 클수록 업계의 경쟁은 심해지게 되며 현재 제품보다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제품이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할 대체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산업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때도 그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포터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원인으로 구매자가 집중적으로 구매해 공급자의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와 공급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적게 들 때를 들었습니다. 이들 요인이 강해지면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게 되고 공급자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또 서로 경쟁시키기 때문에 업계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매자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교섭력이 약한 상대나 가격 민감도가 낮은 고객을 선택해 강한 입장을 유지하며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공급자, 즉 판매자의 힘이 강할수록 업계의 경쟁은 심해집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해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구매자가 공급자 집단에게 중요한 고객이 아니거나 공급자의 제품이 구매자의 사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때, 차별화된 제품이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면 구매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때, 공급자가 앞으로 확실하게 전방 통합에 나설 태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영향이 커지면 구매자 측 산업은 불리한 입장이 되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포스를 토대로 산업을 분석하면 그 산업의 경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분석 결과는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정보원이 됩니다. 이렇게 경쟁 환경에서 자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쟁 전략인 것이죠.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경쟁 요인에 대한 방어 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포터는 이에 대해 최고의 방위 포지셔닝, 균형 있는 경쟁 요인, 변화 활용, 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경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5포스는 경쟁 구조 분석뿐만 아니라 전략 수립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5포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영 전략을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용어로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사의 strength, 강점과 weakness, 약점을 파악하고 외부 환경의 opportunity, 기회와 threat, 위협을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와트 개념은 1960년대에 나온 것인데 40년이 이상이 지난 지금 또 전략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심플해서 사용하기에는 편하지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와트의 각 요소들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스트래티지, 즉 경영 전략입니다. 이 분야를 개척한 분이 바로 마이켈 포터 교수이고 1980년에 출판된 경쟁 전략이라는 책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스와트 중에서 OT, 즉 기회와 위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이 기회와 위협을 분석했지만 이 책 덕분에 이제 기회와 위협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 스와트 분석을 떠올리고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스와트 분석을 쓰는 것도 좋지만 포터 교수가 제시하는 분석 툴을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포터 교수는 외부 환경 중 특히 위협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5포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이것은 컨설팅 업계로서는 큰 선물이 되었죠.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포터 교수가 이처럼 대단한 일을 처음부터 혼자서 다 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제학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잘 활용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독점 또는 과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습니다. 독과점을 막고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고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에게는 독점 또는 과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터 교수는 이러한 점에 포착하여 역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업들이 경제학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하게 되면 높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포터 교수가 제시한 5포스, 즉 5가지 위협 요인에 관한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경제학에서 연구해 놓았던 것들입니다. 다만 포터 교수는 그 연구 성과들을 재구성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미 구조는 있었지만 이를 새롭게 멋지게 깨우는 셈이죠. 5포스 모델의 요점은 기업의 이윤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요인들이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평균 수익률이 높은 산업도 있고 낮은 산업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위협이 낮은 산업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높고 따라서 매력적인 산업이 되겠죠. 포터 교수 주장의 핵심은 위협 수준이 낮아서 수익률이 높은 매력적인 산업에 뛰어들어가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포터의 그 5포스 앞에 동영상 그 잘 보셨나요? 우리 마이클 포터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는 현대 경영학의 그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와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마이클 포터가 새로운 그 산업 그 경영 전략을 그 세웠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원래는 우리 교과서에 283페이지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동영상으로서 가능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터의 그 산업, 5포스 모델과 그 산업 구성 요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스타트 첫걸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C 분석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C가 있는 거예요. 고객, 커스터머죠. 요 C. 고객의 커스터머. 그 다음에 경쟁사, 컴퍼테라죠. 그죠? 이거는 컴퍼티션. 그 다음에 자사, 컴퍼니. 그죠? C. 그래서 고객과 경쟁사와 그 자사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C가 있다라는 거죠. 평가 요소는 우리 다음에 그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표를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여러분들 저 책에 296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 마케팅 전략 수립. 요거도 이제 빨리 지나갈게요. 요거는 우리 287페이지. 요것도 이제 경영학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업에는 우리 창업 시간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이제 넘어가면 돼요. 어떻든 우리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마케팅을 실행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마이클 포스 전략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이클 포스 분야하고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3C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교과서 287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스와트 분석입니다. 우리 289페이지네. 그죠? 교과서 289페이지에 스와트 분석이 나와 있어. 이 스와트 분석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전략적 목표를 결정하거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스와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 좀 빨리 마칠게요. 우리 50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요거 어쨌든 중요합니다. 스와트 분석. 교과서 290페이지 그림 8-5에서도 8-5에 대한 이 그림입니다. 그죠? 우리 기업의 우리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차별화된 강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은 혹시 회사에 가서 있잖아요. 분명히 스와트 분석에 대한 기획 사무 보시는 분들 있잖아. 연구실이나 우리 기획 부서에 가면은 항상 뭘 환경 분석할 때 이 스와트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혹시 위에 상사가 스와트 분석 알아 했을 때 몰라요 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와트 분석을 한번 이건 내 과제는 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음에 기말고사에 시험은 나올 수가 있어. 이 스와트 분석.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써놨어. 혹시 모르시는 분은 다음에 질문하세요. 우리 아까 토스 그죠? 아까 스와트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TOWS야. 그래서 이 분석을 잘하면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실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창업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경영학이나 우리 마케팅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스와트 분석을 갖고 우리 1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야. 실습도 해가면서.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그 스와트 분석을 알고 이 TOWX, 그죠? 토스 매트릭스 기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완전 완벽이에요, 완벽. 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과제를 많이 씁니다. 논문도 쓰고. 이럴 때 반드시 이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오늘 또 수업 자료는
그 PDF로 구워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하고 다 연계해서 보면 더 쉬울 겁니다. SDP 전략도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목표 시장,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SDP 전략은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뭐 이 단어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 세분화가 뭐냐? 그래서 우리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얼마 남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도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사실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말이냐면 고객도 하나의 고객이 아니라는 거잖아. 세분화 고객도 많이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인구 통계적 변수를 보면은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가족 구성 단위 막 등등 있잖아요. 직업, 학력, 종교에 따라서 이 고객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야. 내가 만드는 제품하고 이 시장에 그 고객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본다는 거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고 그다음에 심리 분석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다 다르잖아. 그죠? 알뜰한 사람들, 예쁘게 쓰는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에 따라서 제품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매겨지는 거지. 부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한테 싸구려 제품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안 팔려. 안 사는 거예요. 부자는 비싼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일반 서민들은 싼 맛으로 쓰는 거고. 물론 명품도 달라요. 그래서 구매 행동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 세분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요거 잘 보면은 시장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구나. 그죠? 잘 이해될 거예요. 목표 시장도 그죠?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시장 규모가 어떤지, 시장 성장률이 어떤지, 경쟁 강도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업의 적합도가 되는지, 시장과 기술 간의 적합, 마케팅 적합도, 비용의 적합도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의 능력, 자원의 능력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어떤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목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포지셔닝, 이 세분화된 목표 시장 내에서 이 잠재 고객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각 그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품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다기보다는 제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 우리 4P 믹스라고 했어요. 우리 마케팅에 있어서 그죠? 4P 믹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경영학 마케팅에서도 우리 전공 과목에 요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4P 믹스는. 4P 믹스는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전략을 적절히 배합하여 전략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믹스라는 포함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있어요. 우리 제품 전략, 우리 프로덕트 스트라지, 그죠? 목표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제품의 포지셔닝을 추구하기 위한 자사 제품을 타 제품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그죠? 차별화할 것인가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는 우리 물리적 차별화와 서비스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 차별화는 것은 우리가 그 제품을 보는 거잖아. 제품의 종류나 디자인, 성능, 내구성, 포장 등등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보증이 되겠지, 그죠? AS 이런 것들이 품질 보증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전략.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격을 고객에 따라서 비싼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싼 거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적절히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레포트 냈는데, 레포트에 우리 저 두 번째 문제 유통 전략,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바로 쓰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걸로 원했거든, 사실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유통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직접 유통 경로가 있고, 간접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혼합적 유통 경로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은 다이렉트 유통이거든. 기업에서 고객에게 직접 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상이 뭐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도매와 소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중간상이 혼합적인 것은 다이렉트도 하고, 중간상도 도매에서 또 소매를 한 번 더 거치는 것도 있다 그랬어.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도매는 3단계까지도 거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B2B, B2C, B2G. 이거 잘 알아라 그랬잖아. 다음에 한번 시험 더 나올 수 있어. B2B, B2G, B2C, 도매, 소매. 이게 바로 유통이거든.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학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라고. 이제 백화점이 유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촉진은 프로모션 스트레지거든요. 자, 말 그대로 선전에 선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겠지, 그죠? 목표,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죠? 전달하는 방법이라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광고, PR, 전시 참가, 그죠?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것도 있다는,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러한 촉진 전략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요 이해 금방 할 거예요. 그죠? 이해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제일 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요 PPT를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알겠고, 책에도 다 있어. 책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원래 책을 쓰면서 해놨거든요. 한 304페이지부터 다 있는데, 요거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요 슬라이드를 넘기면은 꺼지기 때문에 못 넘기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전부 다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가장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가지고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을 쳐봐봐.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 자, 그럼 저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화 한 흥행은 개만 관객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가 있을 넘어가겠습니다. 정도로 이거는 입소문 입소문의 마케팅입니다.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입소문의 파급력이 더 강해졌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막 점심시간이 시작된 때라 평소 같으면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을 시간대지만 매장은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낮 12시부터 선착순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 100명에게 새로 출시한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 때문인데, 행사 이틀 전 업체 측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겁니다. 업체 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 SNS나 카톡으로 제가 정보를 공유해줘서 이제 찾아오는 경향이. 백광점이 나왔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준비된 백자는 20여 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 SNS 쿠폰 등을 활용한 기업들의 입소문 마케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쿠폰 형태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홍보가 되니 마케팅 비용도 줄이고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쿠폰 발행이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요. 실제로 고객 유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CGV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SNS 쿠폰을 보여주면 티켓 값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2주 잘 알고 정도씩 진행했는데
이 기간 점유율이 2%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공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 SNS를 활용한 업체들의 입소문 마케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자, 앞에 그 영상 잘 봤죠? 요거는 몇 년 전에 그 입소문 마케팅 영상이거든요. 요즘은 너무 워낙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아, 사실은. 처음에는 이만큼 획기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입소문 마케팅, 그 다음에 그 버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들은 우리 유튜브로 여러분들 한번 쳐서 한번 다시 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 SNS 마케팅,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게릴라 마케팅도 있어요. 그죠? 게릴라 마케팅이 뭐냐? 요거 한번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하고 여기 지금 제가 요약해 있는 글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더 알고 싶으면은 생동감 있게 알고 싶으면은 우리 유튜브에 가면은 다 잘 돼 있어. 제가 몇 개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오늘도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을 또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MVC 마케팅 이것도 마찬가지. 자, 마지막으로 레디컬 마케팅. 자, 레디컬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급진적인, 가격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튀는 마케팅이라고도 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 무방비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갑작스럽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요 책을 보고, 그죠? 여기 나왔던 제가 PPT 자료에 나왔던 핵심 요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청하시면은 가장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혹시 홍보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을 좀 보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